오인회입니다. 오인회. 네. 오인회가 대체 뭘까 싶은데 이용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용호. 여당 주요 결정은 오인회가, 최고위원은 들러리를 서는 거다라고 이용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예.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네. 거기에 걸맞느냐? 아하. 혹시 이거 뭐 들러리냐? 사실-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뭐 4천만 원 내고 이게 뭐 가성비가 나오냐? 네, 이용호 의원 이게 4천만 원 내고 가성비가 나오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려면 일단 4천만 원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되죠. 출마 자격 요건 자체가 일단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가성비 얘기를 이용호 의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인회가 다 결정을 하니까 오인회가 그럼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여기 밑줄 같이 볼까요? 김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얘기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매일 오전 8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고위 당직자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전략을 논의한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5명이네요. 네. 지금 여기가 오인회인 거 아니냐라는 이용호 의원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부는 오인회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 그런 모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철은 교수님. 오인회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입니다. 금시 초문이고요. 저는 윤핵관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오인회는 윤핵관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금시 초문이고요. 그래서 오인회가 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좀 탐문을 해보니까 네.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그 매일 아침에 그 최고위원 회의하기 전에 좀 사전 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사무총장, 뭐 정책위의장, 뭐 전략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런 분들 숫자 대략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가 돼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갈 네. 대표의 어떤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조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인회가 마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네. 그 모든 것을 최종 승인하고 결정하는 건 김기현 대표거든요. 또한 그런 분들 여의도연구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한 분도 결국은 김기현 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 경우는 있어도 그 오인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 분들이 사전에 해야 하는 그 멤버들이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마치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표인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용호 의원이 이번에 처음에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좀 유력한 후보였다가 추대 얘기까지 사실 나왔습니다.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조금 서운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렇게 이제 오인의 전혀 실체가 없는 부분들을 마치 윤핵관 이후에 무슨 실체가 있는 무슨 비밀 그룹인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올바른 당연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오인회라고 통칭이 되는 모임은 없는 게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김용태 최고님, 일단 이용호 의원의 발언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인회란 모임이 오인회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일단 주요 결정을 최고위가 아니라 오인회에서 많이 거의 뭐 잡고 80% 90% 잡고 최고위 와서 그냥 땅땅땅만 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약간 들리거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칙적인 측면과 현실 정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당직 기강 행위인 거죠. 저는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일이 있다면 저는 최고위원들이 정말 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당직이 기강이 굉장히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엄연히 네. 당원들께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선출해 주셨는데 네. 그러한 최고위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뛰어넘어서 네. 마치 오인회라고 하는 분들이 결정한다면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저는 당무감사실이 이러한 것을 파악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시지 마시고 네. 당의 당무감사실이 이건
한번 진상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물론 당대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의 자문기구 성격으로서 뭐 할 수는 있겠죠. 이분들이 다 공식적인 직함을 받고 네. 있는 분들이고 당내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인회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런 명칭들이 언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굉장히 세련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수면 아래에서 당대표에게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지 마치 이분들이 당을 장악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당원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당대표에게 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칙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핵심 결정 5인회에서 하는데 여당 최고위원 보선 현역 후보 0,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진 사퇴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번 보선 후보가 그럼 누구냐? 네, 후보를 보면 김가람 청년 대변인 그리고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3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가람, 이종배, 천강정 그 이름 누구지라고 사실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대중적으로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는 여기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네. 이렇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이렇게 3분이 지금 나갔는데 이용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앞선 그 핵심 결정을 5인회가 하는데라고 한 그 언론 인터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낄끼빠빠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 정도 판단은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낄끼빠빠 아는 분은 알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김철현 교수님 누군가 뭔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여기는 내가 낄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내가 안 나갔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그때 얘기가 될 때 그때 네. 이용호 의원이 조금 유력하게 검토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의 지도부가 영남권 일색이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울산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강대식 의원도 대구 경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남권 일색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에 있는 분, 특히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재선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호남의 어떤 상징성,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가 되다가 네. 사실 그 자리에 지금 다른 분,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에 신청한 5분 중에 3분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네. 그 김가람 후보가 조금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게 저분이 이제 호남 네. 그리고 청년 대변인 네. 거기다 이제 전문 직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호 의원이 유력 검토되다가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면서 네. 이용호 의원이 아마 이번에 출마하기가 조금 곤란해지지 않았나 이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근데 그 부분은 보면 지금 새로운 이 전당대에 조금 김기현 대표의 체제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용호 의원보다는 새로운 젊은 어떤 저는 청년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도부 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3분 중에서는 김관우 후보가 좀 1강, 나머지 2분이 1약, 이런 2약,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저는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냥 어떤 당내 권력에서 누가 더 우세한가가 핵심이라기보다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뭔가 새로운 사람 세워야 될 것 같은 게 좀 비켜주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이끄는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정부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출마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도부를 만든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되게 깊이 개입한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진 지도부입니다. 지도부의 논란이 커서 2명이나 최고위원을 스스로 이제 사실상 사퇴시키는 조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누굴 지명하는 방식으로 되니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더 기대할 게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5인 회라는 이 발언 상당히 지금 좀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인회 일단 실체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얘기인데